오정학 과장이었고요. 자, 얘기를 계속합시다. 이거 지금 이거 128kg라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저는 128 미터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축구장 만 몇천 개 이 규모로 상림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걱정해요. 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이거 빨리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진화도 중요하지만 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로 산에 올라가실 때 화기 갖고 가지 않는 그렇죠.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장이 1만 900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잿더미로 변한 면적이 축구장 1만 900개의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128kg인가 이 정도로 그러겠네요. 이게 지금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 아이고 근데 어수선한 건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죠. 네, 다음 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검찰 측에서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입니다. 14일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요.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나 만약에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이 이날 어려울 경우에는 기일이 조정될 수도 있고 다른 증인을 부를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재판 준비 기일 오늘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 한 40여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각각의 사안마다 견해차를 좀 확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을 통해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또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이고요.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탄핵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노인 빈곤에 대한 기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자주 접했던 문제죠.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 다른 국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오늘 한국의 SDG,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의 영어 이제 약자인데 이 이행 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는 보고서고 2021년부터는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1년에 39.3% 기록한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38개국 중에 30위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이 상대적 빈곤율이 뭔가라고 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 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 비율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노인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국민연금하고도 사실 관련이 그럼요.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연금이 1988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중에서 1988년부터 이거를 부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 소득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하게 다른 소득원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명도 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의료비도 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GDP 성장률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 다양성 보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감소했고요. 보건위기 대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에서는 좀 길게 봤을 때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볼 부분이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 역량 이행률. 이게 2023년에 무려 99.1%를 기록했는데요. 15개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13개 항목이 무려 100%를 달성하면서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의대 정원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이 의료 보험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네. 건강보험 체계도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는 조금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의료보험 체계를 보면 하지만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노인 빈곤 줄이는 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